2025년 5월 북한에서 충격적인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단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졌어요. 그 음식을 만들거나 먹으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이런 극단적 조치가 내려진 걸까요? 북한 관영 매체는 이것을 적대 세력의 문화 침투 도구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음식 이름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불순한 요리라고만 표현했어요. 이 신비로운 음식은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기적의 한 그릇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극비 문건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이 음식을 사상전의 무기라고 본 것이죠. 젊은 세대의 의식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북한 내부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 접경 지역에서 시작된 열풍이 평양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금지된 맛을 찾고 있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특정 재료들을 황금보다 비싸게 거래했어요. 대학생들은 기숙사 지하실에서 몰래 비밀 모임을 열었습니다. 들키면 인생이 끝장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그릇의 요리가 어떻게 거대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걸까요? 북한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숨겨진 더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조화라는 가치였어요. 이것들이 북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질수록 오히려 더 큰 호기심과 갈망이 생겨났어요. 세계는 이 우픈 코미디를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도 두려워하는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요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소동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음식이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우, 북한 사회와 문화 변화를 10년째 전문으로 분석해온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의문의 금지령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의문의 금지령이라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양 조선중앙방송에서 갑작스런 긴급방송이 나왔어요. 평소와 다른 긴급성이 느껴지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인민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어요. 아나운서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특정 음식의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음식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단지 적대 세력의 문화적 침투 수단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이를 위반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방송을 듣던 평양 시민들은 당황했어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거리에서 시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중국 음식을 말하는 건가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 서양 음식을 지칭하는 건가 추측하는 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어요. 당 간부들에게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서가 있었어요. 그 지침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부대찌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북한 당국이 금지한 음식은 바로 부대찌개였어요. 왜 하필 부대찌개였을까요? 이 음식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당 선전부에서 배포한 내부 문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부대찌개는 미제국주의의 잔재라고 규정했어요. 한국 전쟁 시기 미군 부대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명시했어요. 이 음식이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또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음식 하나가 이념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북한 당국의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대찌개가 품고 있는 창의성이 문제였어요. 제한된 재료로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는 개념 자체가 위험했어요.
북한의 통제 체제와는 맞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음식의 인기였어요. 이미 북한 내부에서도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 접경 지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였어요. 밀수를 통해 들어온 재료로 몰래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금지령이 내려진 배경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부대찌개가 상징하는 것들이 북한 체제에 위협적이었어요. 혼합, 융합, 창조라는 개념들이 모두 위험 요소였어요. 순수 혈통과 폐쇄성을 강조하는 북한 이념과 정반대였거든요. 당 간부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이 음식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논의했어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위협으로 인식했어요. 문화적 침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보위부에서는 즉각 단속에 나섰어요. 부대찌개 재료를 은밀히 거래하는 장마당을 감시했어요. 햄이나 소시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인스턴트 라면을 과도하게 사는 사람도 의심 대상이었어요. 처벌 수위도 상당했어요.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경고와 함께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두 번째부터는 노동 단련대 송치가 가능했어요. 세 번째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의 음식 때문에 이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이런 음식이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어요.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금지령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히려 부대찌개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왜 이 음식이 그렇게 위험한지 알고 싶어 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발동한 것이었어요. 금지령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음식의 탄생 과정을 알아야 했어요. 전쟁 속에서 태어난 맛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경기도 의정부였어요. 미군 부대 주변은 폐허가 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미군 부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곳에 송혜교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송혜교는 미군들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주목했어요. 햄, 소시지, 콩 통조림 등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어요. 아직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송혜교는 이것들을 주워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찌개 방식에 미군 식재료를 넣어봤어요. 김치와 고추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맛이 좋았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이 조화를 이뤘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송혜교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다며 다시 찾아왔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송혜교는 이것을 사업 기회로 봤어요.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부대 앞에서 이 특별한 찌개를 팔기 시작했어요. 미군들도 이 음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맛을 보고 놀랐어요. 자신들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변할 수 있다니 신기해했어요. 미군 병사 존슨이 송혜교에게 말했어요.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하다고 감탄했어요. 두 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인의 창의성이 놀랍다고 칭찬했어요. 송혜교는 이 음식의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부대 근처에서 만들어진 찌개라는 의미로 부대찌개라고 불렀어요. 단순하지만 정확한 이름이었어요. 이 음식의 탄생 과정 자체가 특별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낸 이야기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 사례였어요. 송혜교의 지혜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부대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생존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담고 있었어요. 제한된 재료로도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었어요. 이런 의미들이 북한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통제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음식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맛은 이념을 뛰어넘는 보편적 언어였어요. 부대찌개가 가진 매력은 금지령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이 음식이 가진 이야기에 매료됐어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인의 정신을 느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를 봤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를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두려워한 부분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정신과 가치관이었어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였던 것이죠. 부대찌개의 탄생 스토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자유와 창의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것이 북한 체제에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대찌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을 찌른 말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이 음식이 품은 문화적 의미인 자유, 개방, 창의성이 북한 당국이 이 요리를 경계하는 이면을 보여줬거든요. 북한 당 선전부의 내부 문건을 보면 그들의 우려를 알 수 있었어요. 부대찌개가 상징하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자유였어요. 이 음식은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재료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어요. 이것 자체가 북한의 획일화된 시스템과 충돌했어요. 모든 것이 중앙에서 정해지고 통제되는 북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음식 하나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변형한다는 것이 위험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개방성이었어요. 부대찌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음식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찌개에 서구의 식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것은 문화적 개방과 포용을 의미했어요. 북한이 추구하는 순혈주의와 정반대의 가치였어요.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금기였어요. 주체 사상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창의성이었어요. 부대찌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과정이었어요. 제한된 재료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이런 창의적 사고가 북한 체제에는 위협이었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창의성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체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었어요. 북한 당국의 분석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부대찌개를 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 양식이 문제였어요. 여러 사람이 한 냄비를 둘러싸고 함께 먹는 문화였어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런 자유로운 소통 문화가 북한에서는 위험했어요. 통제되지 않는 대화는 체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음식을 매개로 한 자유로운 모임 자체가 감시 대상이었어요. 또한 부대찌개의 조리 과정도 문제였어요. 각자가 원하는 재료를 넣고 빼며 개성을 표현했어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 이념과 맞지 않았어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반했어요. 음식에서도 개성을 드러낸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었어요.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중국 접경 지역에서 몰래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는 모임이 생겼어요. 이들은 음식을 핑계로 모였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남한 드라마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어요. 체제에 대한 미묘한 불만도 표출됐어요. 이런 현상을 목격한 당국은 더욱 경계심을 가졌어요. 음식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였어요. 문화적 침투의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북한 보위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대찌개를 통해 남한식 사고방식이 전파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소비주의 등의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했어요. 이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봤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적 세뇌가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강력한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북한 당국의 우려와 달리 부대찌개의 매력은 계속 커졌어요. 금지될수록 더욱 신비로운 음식이 되어갔어요. 사람들은 이 음식이 가진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북한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부대찌개의 유혹은 막을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유혹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음식이 가진 문화적 침투력에 놀랐어요. 밀수와 비밀 조리법으로 북쪽까지 스며든 남쪽의 맛,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는 금지된 레시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인 단둥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이곳은 북중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물품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한국 식당들이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부대찌개는 특별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중국 조선족들이 이 맛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들은 북한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부대찌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정말 맛있는 찌개가 있다고 소개했어요. 남한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요리라고 설명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했어요. 중국 조선족들은 재료를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햄, 소시지, 라면, 김치가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맛있는 찌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중국 조선족들의 극찬을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일부 북한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재료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햄이나 소시지를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라면도 귀한 식품이었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해 조금씩 들여올 수 있었어요. 밀수업자들이 이런 수요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부대찌개 재료에 대한 은밀한 거래가 시작됐어요. 햄 한 통, 소시지 몇 개가 금처럼 귀한 물건이 됐어요. 가격도 일반 식품보다 몇 배나 비쌌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했어요. 금지된 맛에 대한 호기심이 그만큼 컸어요. 평양의 한 대학생 김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부대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중국에서 일하고 온 삼촌이 몰래 가져다 준 재료들이었어요. 기숙사 지하실에서 몰래 조리했어요. 처음 만들어 본 부대찌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기했어요. 김철수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런 맛이 정말 존재할 줄 몰랐다고 감탄했어요. 왜 이 음식이 금지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못 먹게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부대찌개를 먹어본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비슷한 맛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함경도의 한 장마당에서는 부대찌개 재료가 은밀하게 거래됐어요. 암호처럼 특별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특별한 고기라고 하면 햄을 의미했어요. 긴 고기라고 하면 소시지를 뜻했어요. 노란 면이라고 하면 라면을 가리켰어요. 이런 은어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마치 비밀 조직의 암호 같았어요. 북한 당국도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보위부에서는 장마당 감시를 강화했어요.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하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단속이 쉽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어요. 어디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서로 알려줬어요. 누가 맛있게 만드는지도 소문으로 퍼졌어요. 심지어 조리법을 개선하는 경쟁도 벌어졌어요. 각자만의 비법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김치 대신 다른 채소를 넣어보기도 했어요. 고추장 대신 다른 양념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실험 정신 자체가 북한 당국에는 위험했어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였거든요. 부대찌개를 만드는 모임들이 생겨났어요. 표면적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였어요. 이들은 음식을 핑계로 모여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남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부대찌개가 남한 문화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적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이 문화적 침투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기존 가치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좋은 것들을 금지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들키면 위험하지만 멈출 수 없는 열망이 있었어요. 부대찌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자유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과 반발심이 더해졌어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런 변화는 북한 체제의 큰 도전이었어요. 통제와 억압으로는 막을 수 없는 힘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유혹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부대찌개가 북한에서 금지되는 동안 전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계를 사로잡은 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해외 한식당에서 이 음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외국 셰프와 유명 인플루언서의 극찬이 이어지는 모습이 경이로웠거든요. 미국 뉴욕의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변화였어요. 한국 레스토랑 사장 이영수 씨가 부대찌개를 메뉴에 추가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고객들만을 위한 메뉴였어요. 하지만 미국인 손님들이 옆 테이블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미국인 고객이 웨이터에게 물어봤어요. 저 빨간 찌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매우 맛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웨이터가 부대찌개라고 소개했어요. 한국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특별한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인 고객이 흥미를 보였어요. 한번 시켜보겠다고 주문했어요. 첫 맛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라며 감탄했어요. 이런 조합의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말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이 음식을 소개했어요. SNS에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렸어요. 뉴욕에서 발견한 놀라운 한국 음식이라고 게시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과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영수 씨의 식당에 미국인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부대찌개만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주문량이 하루에 100그릇을 넘어섰어요. 이영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였어요. 다른 한식당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어요. 부대찌개를 메뉴에 추가하는 곳들이 늘어났어요. 각각 자신만의 버전을 개발했어요. 미국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기도 했어요. 유명한 푸드 블로거 제시카 윌슨이 부대찌개를 리뷰했어요.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음식이라고 평가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이 리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부대찌개에 대한 관심이 전미로 확산됐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의 한식당들이 주목했어요. 유명 셰프들도 부대찌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 데이비드 장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부대찌개를 선보였어요. 고급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버전이었어요. 하지만 원래의 정신은 그대로 살렸어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인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어요. 음식 평론가들이 극찬했어요.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라고 평가했어요.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진정한 요리라고 인정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런던의 한식당에서 부대찌개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영국 요리 평론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음식은 영국에서 보기 드물다고 감탄했어요. 제한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랍다고 칭찬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유명 셰프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한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맛봤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일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도쿄의 한식당들이 부대찌개 메뉴를 경쟁적으로 도입했어요. 일본인들이 이 음식에 열광했어요. 라면과 한국 요리의 결합이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유명 일본 요리사가 자신의 버전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가 확산됐어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의 한식당들이 주목했어요. 현지 입맛에 맞게 각각 변형된 버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유튜브에서도 부대찌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외국인들이 부대찌개를 만들어보는 영상들이 인기였어요. 한국 음식에 도전하는 외국 셰프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자신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부대찌개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음식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런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대찌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실히 입증됐어요. 이제 부대찌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어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맛으로 자리 잡았어요. 부대찌개의 세계적 인기와 북한의 금지령 사이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어요. 감춰진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정말 예리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북한 체제의 본질적 취약성을 발견했어요.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음식이 아닌 문화 침투였고, 음식이 스토리와 함께 전해질 때 생기는 파급력이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문화 봉쇄 지침의 핵심이었거든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극비 문서가 그 실체를 보여줬어요. 문서 제목은 적대 세력의 문화적 침투 차단을 위한 종합 대책이었어요. 부대찌개는 그 문서에서 중요한 사례로 언급됐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형 공작의 도구라고 규정했어요. 문서의 핵심 내용은 놀라웠어요. 부대찌개가 전하는 메시지가 북한 체제에 위험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첫째, 이 음식이 상징하는 생존력과 적응력이었어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현재 상황에 순응하지 말고 변화를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둘째,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조장한다는 점이었어요. 정해진 레시피 없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정치적 영역에서도 기존 틀을 벗어나려 할 수 있었어요. 셋째,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었어요. 북한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관이었어요. 외부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주체 사상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우려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었어요. 부대찌개를 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자유롭게 대화하는 문화였어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분위기였어요. 즉흥적이고 창조적인 요리 과정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였어요. 통제와 획일화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에는 위협적이었어요. 북한 보위부의 내부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었어요. 부대찌개를 먹어본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했어요. 부대찌개가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남한 문화를 접하면 계속 찾게 되는 현상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시작된 관심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왜 이런 좋은 것들을 금지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어요. 기존 가치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북한 당국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문화적 침투가 이념적 동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음식 하나가 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북한 당국의 대응책은 더욱 강화됐어요. 문화 봉쇄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요. 남한 관련 모든 콘텐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어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정보 유통이 철저히 차단됐어요.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다른 남한 음식들도 감시 대상이 됐어요. 김치찌개, 삼겹살, 치킨 등도 주의 깊게 관찰됐어요. 음식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어요. 금지할수록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젊은 세대의 갈망을 억압으로는 막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은밀한 네트워크가 더 정교해졌어요. 디지털 시대에 정보 차단은 한계가 있었어요. 북한 당국의 감춰진 두려움은 결국 체제 자체의 취약성이었어요. 외부 문화에 노출되면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그만큼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의 확신이 부족했다는 반증이었어요. 진정으로 우월한 체제라면 외부 문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대찌개가 상징하는 자유와 창의성이 그들에게는 실존적 위협이었어요. 북한의 강력한 금지령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역설의 아이러니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관찰하면서 인간 본성의 묘한 측면을 발견했어요. 금지령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과 동경을 자극하고 북에서 온 탈북민이 들려주는 첫맛의 충격이 금지할수록 더 커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보여줬거든요. 평양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일화가 대표적이었어요. 문학과 3학년 김미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하지만 부대찌개 금지령을 듣고 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왜 음식 하나가 그렇게 위험한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김미영은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음식일까 의문을 표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점점 깊은 토론으로 발전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당에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 의문을 가졌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북한에서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영은 멈출 수 없었어요. 호기심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인터넷을 통해 부대찌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물론 북한의 제한된 인터넷 환경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사이트를 통해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부대찌개의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창의성과 생존력의 상징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김미영은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음식이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이 아름다웠어요. 김미영의 변화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현상은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어요. 함흥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 박철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부대찌개 금지령을 듣고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동료들과 함께 이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일까 상상해봤어요. 어떤 맛일지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청진의 한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부대찌개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중국에서 맛봤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었다는 증언이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음식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탈북민들의 증언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희 씨의 이야기였어요. 이순희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처음 부대찌개를 먹었을 때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이순희 씨가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맛이었다고 회상했어요. 이런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고 덧붙였어요. 왜 북에서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 방송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순희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 출신이고 실제로 먹어봤으니까 거짓말일 리 없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누적되면서 부대찌개에 대한 동경이 커졌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자유로운 문화에 대한 갈망이 음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었어요. 부대찌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자유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절해지는 역설이었어요.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금지령이 오히려 이 음식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어요.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차단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외부 정보가 계속 유입됐어요. 부대찌개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이런 간접 경험이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실제로 먹어보지 못하니까 상상 속에서 더욱 완벽한 음식이 됐어요. 금지의 효과는 당국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하는 대신 증폭시켰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억압하는 대신 더욱 키웠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의 아이러니였어요. 통제와 억압으로는 인간의 호기심과 갈망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반발심과 동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부대찌개는 이제 북한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북한의 부대찌개 금지령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어요. 마침내 드러난 진실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장을 분석하면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어요. 금지령의 진짜 이유와 국제사회 반응, 한 그릇의 음식이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어 전한 메시지가 문화의 힘을 과연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줬거든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북한 당국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문화적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음식조차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어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했어요. 음식 하나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자신들의 이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고 평가했어요. 문화의 힘을 두려워하는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어요. 유럽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규탄했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까지 차단하려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런 억압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만 해롭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주목받았어요.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부대찌개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통일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분단 고착화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국제 언론들의 분석도 일관됐어요. CNN은 북한의 문화 공포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작은 음식 하나도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현실을 조명했어요. 얼마나 취약한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BBC는 음식으로 본 북한의 두려움이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어요. 부대찌개가 상징하는 자유와 창의성을 북한이 두려워한다고 진단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르몽드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부대찌개 금지령이 북한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어요. 외부 문화와의 접촉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어요. 학계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김철수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 침투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였어요. 부대찌개 사례를 통해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증명했어요. 강제나 압박 없이도 문화적 매력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문화인류학자 제니퍼 스미스 교수도 연구를 발표했어요. 음식이 가진 문화적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탐구한 내용이었어요.
부대찌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이념적 대립의 상징이 됐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현상은 문화의 힘이 정치적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어요. 탈북민들의 증언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됐어요.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최근 탈북한 사람들 중 부대찌개를 알고 있는 비율이 급증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한 탈북민이 증언했어요. 북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대찌개가 자유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어요. 언젠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금지령이 오히려 이 음식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고 설명했어요. 국제 요리 대회에서도 부대찌개가 주목받았어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요리 대회에서 한국 셰프가 부대찌개로 금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이 음식의 스토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낸 창의적 음식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이런 국제적 인정이 부대찌개의 가치를 더욱 높였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이슈에 동참했어요. 자유를 위한 부대찌개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북한의 문화적 억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는 운동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이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SNS에 부대찌개 사진과 함께 자유 메시지를 올렸어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 자유롭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움직임이 북한 내부에도 전해졌어요. 외부 세계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신호였어요. 결국 북한 당국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부대찌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들이었어요.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 표현, 문화적 개방성이었어요. 이런 가치들이 북한 체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지령이 이런 가치들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문화의 힘은 결국 어떤 억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한 그릇의 음식이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어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억압과 통제도 이런 본능적 욕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창의성과 다양성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었어요. 부대찌개 금지령은 결국 북한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외부 문화를 두려워하는 폐쇄적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진정으로 우월한 체제라면 다른 문화와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한 그릇의 음식도 통제하려는 억압적 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문화적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정권이라는 평가가 굳어졌어요. 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강화됐어요. 부대찌개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이 재확인됐어요. 창의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힘이 입증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어요. 문화의 힘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부대찌개 사건이 보여준 답은 명확해요. 어떤 억압과 통제도 문화의 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억압할수록 더 강한 반발과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진정한 힘은 강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대찌개가 증명했어요.